쏠쏠TV. 안녕하세요. 쏠쏠하게 재미있는 돈 이야기의 김지적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네,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근데 친구들과 얘기할 때 돈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싸해지죠. 참 우리는 돈의 양면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증권회사에서 채권을 담당해서 비교적 많은 부자들을 접해 봤습니다. 근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을 때 부자의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그 많은 부자들은 절약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 기억이 나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이 돈을 벌어준다. 자기가 노력해서 번다든가 자기 스스로가 노동을 해서 버는 부자는 큰 부자가 될 수 없고요. 일요일이나 주말이나 자신이 여행 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자신의 일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역시 부자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 중에 CD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5천만 원씩 한 3개월에 돼서 나오는 건데요. 그분이 얼마나 부자냐 하면은 이자만 갖고도 5천만 원을 살 수 있었으니까요. 불과 한 15년 전이니까 엄청난 부자죠. 근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항상 넋두리를 하는 게 있어요. 자기 자식 걱정인데,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아들이 뭐 하세요? 그랬더니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랍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외과 의사들은 수술 시간이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서서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비릿한 것으로 인해서 술을 왕창 먹고 저녁 때 실려서 온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은 자식한테, 야, 그거 얼마 받는데 그거 갖고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냐? 한심하다. 너 관두고 내가 그거보다 10배 이상 줄 테니까 나랑 같이 있자. 이렇게 하는데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아들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뭐 저도 당연히 모르겠죠. 그 부자 사장이 옳은 건지 그 아들이 옳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하튼 돈이란 것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역시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다보스 포럼의 슈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업 710만 개가 소멸할 것이고 약 200만 개의 새로운 직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화이트 칼라나 브루 칼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실업에 당할 수밖에 없죠. 그 대신에 새로운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몸값이 엄청나게 되고 있죠. 근데 과연 저와 여러분 새로운 직종을 향해서 얼만큼 노력하신지요? 제1차 산업과 2차, 3차, 4차 산업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차 산업은 18세기의 증기기관이 통한 기계화 혁명이죠. 그래서 수공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화 시대로 변했죠. 그리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대량 생산이 가능했죠. 전기와 라인의 출현으로 대량 생산이고. 그리고 3차 산업은 몇 년 전까지 있었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혁명입니다. 반도체와 컴퓨터로 인터넷 혁명을 이룬 정보기술 시대의 개막이죠. 그 반면에 2016년도부터 나왔던 제4차 산업은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 립키라는 사람은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지금의 사회를 농업혁명에서 기계혁명으로 바뀌었을 때 말에서 트랙터로 바뀌듯이 인간의 역할은 확 줄 것이다. 물론 AI로 바뀌겠죠. 그리고 만일 이 4차 산업혁명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패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결국 기계가 AR이 우리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이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도에 미국의 대선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라크 침공으로 인해서 부시가 굉장히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인플레가 돼 있죠. 결과는 빌 클린턴이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선은 웬만하면 재선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졌습니다. 바로 이런 구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This economy stupid.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에 있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그 사회복지가 돼도 결국은 경제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정치 체제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에 대해서 많은 갈림돌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투즈 교수라는 사람은 아주 나쁘게 보죠. 이렇습니다. 주요국은 이미 코로나 방역에 실패했고 꽤 긴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V자형 회복 기회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공황과 세계대전, 금융위기 등 과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2020년도형 경제 침체가 우리는 진입하고 있다. 경제의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물론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을 선택할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보겠죠. 여러분, 돈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이면 처녀 불알도 산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돈에 대한 정의는 경험학자인 베이컨이 얘기했던 것입니다. 돈은 최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그리고 에밀 졸라의 소설 돈에는 이렇습니다. 왜 돈이 자신이 불러일으킨 온갖 불결한 일에 대해서 책임까지 져야 되냐? 그렇죠. 돈은 중립이죠. 생명체가 없죠. 그런데 모든 것을 돈에 연결을 시키죠. 우리가 예술하면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돈과는 차원이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만 앤디 월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되는 건 모두 예술이고 문화예술도 돈과 연결되고 돈이 안 되는 예술은 쓰레기라. 그리고 상대주의 철학자인 게오르기 짐멜은 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돈은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척도로서 스스로는 가치가 없죠. 하지만 돈은 가치 측정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갖습니다. 가치 측정은 객관적인 행위이며 따라서 돈을 사용한 거래는 물물 교환에 대해 비개인적이고 비인격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합니다. 돈은 돈과 교환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서로 질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그먼드 프로이드 여러분 아시죠? 정신분석학의 대가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은 섹스와 같아 호상한 척 하면서 모순과 위선이 가득하다. 그의 철학이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그 심리학계에서 그를 초청해서 비싼 호텔에서 재워주고 돈도 많이 주고 학문으로 인정했죠. 그런데 프로이드는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돈만 아는 물질 문명의 사이에서 저 사람들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돈의 개념과 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위대한 개츠비, 아마 영화로도 보시고 또 소설로도 보셨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나왔던 이 위대한 개츠비는 1922년도인데요. 그때 미국이 대호황이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차 세계대전이 전쟁은 유럽에서 있었죠. 그런데 물자 지급은 미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큰 호황을 얻었죠. 그런데 호황이 돼서 공급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불과 한 5년 이후에 대공황이 오고 있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금주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미국 사회의 계급적인 모순과 그리고 돈에 대한 동경, 모든 것이 다 돈으로 얘기해야 되는 물질 문명이 팽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마저도 돈에는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 소설은 그것을 의연하게 실패했지만 그러나 돈의 가치보다도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매일 파티를 열고 있는 뉴욕의 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개츠비가 다른 외국 지방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서 파티를 여는 거죠. 파티 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데이지가 와서 한번 같이 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마침내 데이지는 그 파티장에 오게 됩니다. 옛날 애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츠비와 데이지는 다시 서로 사랑에 불붙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데이지와 개츠비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마침 그 데이지의 남편인 사람이 정부로에 있는 정비소의 아내를 치게 됩니다. 운전은 데이지가 했지만 그러나 개츠비가 데이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그 죽은 그 정비소의 남자는
갯집이가 자기 아내를 죽인 걸로 착각을 해서 총살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이는데요. 마침내 그 갯집이의 죽은 장례식장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매일 파티를 열고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음까지 불사했던 사람인데 그 장례식장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남자와 여행을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돈이 있었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돈이 그 사랑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위대하냐, 갯집이가. 멍청하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반어법이죠. 돈이 훌륭한 그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아주 어리석은 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돈이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돈에 대한 성찰과 그리고 돈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따뜻한 자본주의를 이끄는 하인의 역할로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